자비 명상 최근에 연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요. 자비 명상은 이제 그 과학적인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비 명상은 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 소셜 이모션 문제입니다. 소셜 이모션.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수련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 챙김이나 집중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슨이라는 여성이신데 이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긍정 정서에 있을 때는 소위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열려요. 가슴이 열리면서 이것이 갖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어텐션이 굉장히 스팬이 넓어집니다. 어텐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호기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엉뚱한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나 창의성 같은 게 향상됩니다. 이 긍정 정서가 어떨 때 주로 많으냐 하면은 힘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또는 어려운 일을 극복한 이후에 또는 쉬고 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큰 부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럴 때 긍정 정서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 때에는 주의가 굉장히 한정되고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나 가지수가 레퍼토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뭔가 이제 더 먼 앞날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또 인간 간의 관계들 같은 것들을 더 돈독히 하고 이런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일 때 주로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은 그것이 심혈관계 질환도 회복을 촉진하고 전두엽의 비대칭성, 두 반구의 과도한 한쪽 의존성 이런 것도 줄여주고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 이런 신체적인 기능도 좋아질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행복 같은 것들이 증진되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비 명상을 하면 긍정 정서 경험이 많아지고 이것이 심리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로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을 해라. 많이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자비 연구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자비는 이 네프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통 그냥 사물양심에서 얘기하는 자비 요건데 요거의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있는 존재 또는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 이런 식으로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컨셉을 보면은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결합시킨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자기 자비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서구 심리학은 독자적인 셀프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즉 셀프 컨셉을 형성하는 것. 그다음에 셀프 컨셉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 지식과 믿음인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을 셀프 에스팀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이 내가 보기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일수록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발달상의 문제들이 성인 포함해가지고 문제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서구의 셀프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셀프 에스팀이 어느 정도 높은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높아서 너무 높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컨셉이 이 불교 전통의 사물양심 수련에서 가지고 와서 셀프 에스팀을 한 겁니다. 사실 자비 명상에 관한 연구들에 제가 직접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80~90%가 서구에서 특히 미국에서 하는 연구들은 셀프 컴패션에 관한 거예요. 즉 우리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그런 그 자비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이타성에 관한 연구라고 쓰는데 이런 연구들하고 소위 그 보리심, 보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생에서 얘기하는 이타심, 자비심, 한량없는 자비심 이런 것들을 통합할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의 하나인데요. 이 자비 확장성, 그다음에 자비 연민 붕괴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케어 하시는 분들, 돌보미 직업을 하시는 이분들이 뭐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만성 질환자 도와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돼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연민 피로라고도 부르고 자비 피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연민 붕괴 또는 자비 붕괴라는 그런 컨셉으로 썼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아주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자비 명상을 시키면서 이 자비 확장성이 낮은 사람들하고 자비 명상 집단, 자비 확장성이 낮은 사람들을 골라서 둘로 나눠가지고 자비 명상을 시키고 비처치 집단, 처치를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요. 자비 확장성은 뭐냐면은 자비의 대상이 선천적으로 진화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친인척이에요. 혈족입니다. 우리 그 유교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촌수 따지는 거 있죠. 그거 혈연 관계로 다 거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기 중심성보다 가족 중심성 같은 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사랑과 친절함과 자비의 대상이 자신 또는 자기 가족. 그런데 실제로 자비 명상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자비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자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 나아가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 생명 있는 동물에게도 자비,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게 어느 정도나 확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자비 확장성이라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그거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제 개발한 거를 활용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 두 집단 모두 자비심이나 기부 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기부 행동을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이 비처치 집단은 연민 붕괴라는 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민 붕괴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희생의 대상이 명확하게 한 사람일 때 내가 희생하는 정도와 사람이 여럿일 때 희생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희생을 좀 덜하게 됩니다. 그거를 연민 붕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자비 명상을 시키면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한 명이든 또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낸다. 이제 이런 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허점이 많은 연구긴 합니다만 이런 방식의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심진 통합적인 것으로 명상과 면역계에 관한 연구 사례인데요. 이것도 많이 그 다른 분들 강연이나 이런 데서도 인용이 되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 블랙번이라는 분이 이분인데 이 연구가 201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200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탑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노벨 의학상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세포 노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포함해 가지고 제이콥슨이 뭐 그다음에 월리스라는 아주 그 지금 그 컨셔스니스 인스티튜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리딩 그룹에 속하는 명상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광고를 해 가지고 60명의 그 자원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집단은 이 월리스가 진행하는 그런 그 장소로 오게 해서 거기 합숙을 시키면서 세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훈련을 시켰어요. 그 쉬는 시간에도 본인들이 또 수련하려면 하시게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명은 요거 하는 동안에는 측정만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해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명상을 했냐면은 자비 명상도 들어가고 집중 명상도 들어가고 마음챙김 명상도 들어가는 그런 복합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했어요. 측정을 뭘 했냐면 마음챙김 능력이 얼마나 되나, 삶의 목표가 얼마나 뚜렷한가, 환경 같은 것에 대한 내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얼마나 큰가
또 신경증. 이 신경증은 스트레스 얼마나 받나 이런 뜻입니다. 면역계 세포의 텔로머라제를 잰 거죠. 이 텔로머라제는 효소인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염색체 세포가 분열하면서 짧아지는 것을 막는,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텔로미어라는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결국 그 세포의 퇴화를 방지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의 퇴화가 지연된다. 세포가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한 거죠. 명상을 시키면 마음 챙김이 높아지고 삶의 목표도 뚜렷해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건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통제력이 높아진다. 그런 것이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은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리적이죠. 명상을 시켰더니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생리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다시 한번 또 심신의학, 심신이론론을 뒷받침한 연구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이 삶의 목표, 통제감, 신경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챙김 명상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유의하다. 유의하게 많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재밌는 거죠.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면역 효과를 매개한다. 아까 봤던 명상이 심리적인 것에 먼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생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죠. 이 연구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일 수밖에 없고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였고, 소위 아주 액티브 컨트롤 집단을 두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실험 디자인에서 가장 신뢰성을 높이 인정받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하고 그런 식의 개입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신뢰도가 높은 이제 그런 연구에 속합니다. 세 가지 명상법과 차별적인 효과. 자비 명상이 집중 명상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불교 명상 전통에서 초기 불교의 경우는 자비 명상이 완전히 집중 명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경우는 자비 명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명상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비 명상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인 제가 볼 때 자비 명상은 그런 종교적인 분류와 관계없이 따로 아주 독특한 방식의 명상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우리의 의식 상태, 의식 세계가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요. 자비 명상 해보셨죠? 남을 놓거나 자기를 놓잖아요. 놓고 자비를 빌어주는 거잖아요. 뭐 연기로 빨아들이고 하고 빛으로 쏴주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 그래서 수련 맥락 자체가 사회적인 맥락이 돼버려요. 인간관계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맥락입니다. 의식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비 명상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명상이에요. 그런데 집중이나 통찰은 뭘 가능하나 안 하려고 그러는 명상입니다. 소위 존재 방식의 명상이고 자비 명상은 행위 방식의 명상입니다. 그다음에 자비 명상은 특히 인간관계 정서, 소셜 이모션, 인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데, 실제로 집중이나 통찰 명상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수련이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서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다. 자비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이런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 굉장히 이완이 잘 되는 반면에 자비 명상은 그런 이완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되더라. 일반인들에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노련해지신 분들한테는 자비 명상도 힘이 안 들고 이완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자비 명상은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단 말이에요. 집중 명상은 그냥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 가지 일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자비 명상은 뭐 떠올려야지, 뭘 보내야지, 뭘 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연구해 보니까 일반인들 자비 명상 시킬 때 보면은
이 각성 수준이 높고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집중 명상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볼 때 자비 명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그 건강심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대학교 안에다가 건강 명상 연구센터라는 걸 만든 지 한 8년쯤 됩니다. 학생들 불러서 이제 명상에 관한 그 연구로 석사, 박사 논문을 쓰게 하고 배출을 하는데 그런 그 논문 지도에 기본적으로 툴로 삼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거, 요거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명상에 다 필요한 것으로 보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좀 두껍게 화살표를 그어놓은 것은 통찰 명상은 특히나 이 마음 챙김을 주로 하는 명상이다 이런 의미고 집중 명상이나 자비 명상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을 세 가지로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크게 봤을 때 효과는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미치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명상은 신체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집중 명상은 다른 명상에 비해서 잠이 무지하게 잘 와요. 물론 다른 명상도 잠이 잘 옵니다만은 자비 명상하면서는 자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집중 명상하면서는 이런 엄청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완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잠이 잘 온다는 게.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서 이완이 되면서도 의식이 딱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허버트 벤슨이 파라독시칼하다고 불렀던 거죠. 명상이 만들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상태다 이런 뜻이었죠. 보통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돼서 자는 건데 명상하시는 분들은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마음은 딱 깨있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통찰 명상, 위파사나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심리적인 효과인데 특히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대로 된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는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불교적인 전통에서 보면 이게 삼법인의 통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통찰이라는 말이 좀 다른 의미를 쓰거든요. 그거보다는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인간이란, 세상이란, 자연이란, 우주란, 어떤 그 사건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내적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는 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 바꿔먹게 만드는 거죠.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자비 명상은 사회적인 효과가 커요. 특히나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대상으로 넓혀가면서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타행동, 사랑과 연민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다 말씀하시지만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직은 안 그래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무수히 많은 명상하시는 분들, 선지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과학적인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명상의 과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명상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려오는 명상의 좋은 효과들이 실제 과학이라는 그런 이 시대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믿고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것을 밝히는 수준 정도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인류의 문화유산을 조금 더 적절한 방식으로, 즉 어떤 명상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훈련시키면 많은 효과들 중에서 특히 어떤 것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훨씬 더 정교하게 명상의 이득을 세상에 펼치게 만드는데
과학 명상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